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대개 신혼 때에는 상대방을 바꾸기 위해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성장 과정과 문화에서 자라온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것을 당연시하지 않고 자신만이 옳고 상대가 자신을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상대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인생의 묘미는 상대가 나에게 맞추게 하기보다는 내가 상대에게 맞춰주는 재미도 쏠쏠함을 느낍니다. 밤에 빨리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상대가 잠을 곤히 잘 때는 불을 켜지 않고 잠이 깨기를 기다려줍니다. 친구와 저녁을 먹을까 하다가도 집에서 외롭게 혼밥을 먹을 배우자를 생각해 일찍 귀가하기도 합니다. 젊어서는 논리와 당위가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양보와 이해의 정이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임을 알게 된 결과입니다. 배우자를 배려하고 역지사지하며 살면 훨씬 행복해집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보령 해저 터널이 뚫린 가운데 2021년 완전히 개통되면 충남 서해안의 관광지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충남 서해안 관광의 주요 축인 대천 해수욕장과 안면도가 연결되면서 초대형 해양 관광벨트 조성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유성 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이 10년 가까운 우여곡절 끝에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이르면 8월 중 착공될 전망인데 시공사 선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대전의 새 야구장 건설과 관련해 한화 이글스가 돈보다 개방형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20세 이하 남자 월드컵에서 축구 대표팀이 36년 만에 4강 진출을 확정한 가운데 지역 선수들의 활약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산 출신의 골키퍼 이광현 선수와 대전 시티즌 이지솔 선수 등 4명이 주인공입니다. 내일 새벽 4강전이 펼쳐지는데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현대제철의 조업정지 처분은 타당하며 조업정지 처분이 기업의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법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양 지사는 또 현충일 식사 때 소주 폭탄주를 마신 것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변명의 여지 없이 도민들께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3부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편입 예상지역에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장기승 아산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2단독은 공동감금과 체포,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성기업 노조 사무장 A씨에게 징역 12개월, 노조원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조원 3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박장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첫 소식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네. 이 국내에서 가장 긴 해저 터널인 보령 해저 터널이 착공 7년 만에 상하행 모두 뚫렸죠? 네, 보령시 대천항에서 원산도를 잇는 국도 77호선 보령 해저터널이 어제 완전히 뚫렸습니다. 네. 지난 2012년 11월 보령과 원산도 방향에서 각각 동시에 터널 굴착 공사가 시작된 뒤 지난 2월 상행선에 이어서 7년 만에 하행선도 관통됐습니다. 총 연장이 6.9km인 보령 해저터널은 일본 도쿄 아쿠아라인 9.5km 이런 해저터널 등에 이어서 세계에서 5번째로 긴 해저터널입니다. 네. 국내에서는 기존의 가장 긴 인천 북항터널 5.46km보다 약 1.5km 더 깁니다. 예. 이 보령 해저 터널에는 최첨단의 다양한 기술이 적용이 됐다고요? 네, 해수면에서 최대 80m 아래에 건설되면서 이 바닷물 유입 방지와 터널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기술이 적용됐는데요. 이 콘크리트 두께도 육상 터널보다는 10cm 이상 큰
40cm 이상으로 하고요. 네. 강도도 21메가파스칼에서 40메가파스칼로 상당히 고강도로 했습니다. 또 양쪽에서 굴착한 해저 터널이 중간 지점에서 만나도록 정확히 중심선을 맞춰서 관통하는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네. 이 해저 터널이 뚫리면서 앞으로 그 소요 시간도 많이 단축되겠어요? 네, 이곳 해저 터널이 포함된 보령과 태안을 연결하는 도로 공사가 끝나면 이 보령에서 태안 안면도까지 기존에 한 1시간 30분 걸리던 길이 10분으로 단축됩니다. 네. 이 보령 해저 터널이 양방향 관통됨에 따라서 2021년 완전 개통 예정인 이 대천항에서 원산도까지 8km 구간의 도로 공사와 또 이 해저 터널과 연결되는 1.8km의 해상 교량을 포함해서 보령 원산도와 태안 안면도까지 6.1km 구간의 도로 공사도 각각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이게 2021년에 완전히 개통이 되면 충남 서해안의 관광지도가 바뀌게 될 텐데, 박 기자, 이 충남 서해안 관광의 주요 축인 대천 해수욕장 그리고 안면도가 연결이 되면서 초대형 해양 관광 벨트가 조성이 되겠군요. 네, 2021년 해저터널이 완공되면 그 자체로도 큰 볼거리지만 서해안이 하나의 관광벨트로 묶입니다. 이 대천과 안면도가 동일 관광권이 돼서 연계 효과가 커지고 이 서천 생태 관광지까지도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안면도 개발과 태안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등이 정상 추진되면 천수만을 둘러싼 초대형 해양 관광벨트가 조성됩니다. 네. 2022년을 목표로 구상 중인 크루즈 기항에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 대산항에서 보령 안면 연육교를 거쳐 보령까지 가는데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국토부 투자 선도지구에 선정된 원산도가 주목되는데요. 2,400실 규모의 초대형 리조트가 들어서고 2023년까지 7,300억 원을 투자해서 워터파크와 마리나, 캠핑장 등이 조성됩니다. 하지만 여름철에만 관광객이 몰리는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이 연륙교 명칭을 둘러싼 갈등에서 보듯이 이 시군 간의 협업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이 해양레저 1번지 충남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예, 시군이 소지역주의에 매몰되면 전체 그림을 망치게 됩니다. 예, 관광객은 시군을 생각하고 오지 않습니다. 충남 서해안 전체를 보고 옵니다. 이번에도 또 반가운 소식인데, 네. 그동안 대전의 수건 사업 가운데 하나인 유성 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이 10년 가까운 우여곡절 끝에 본 궤도에 올랐다고요. 네, 대전 구암역 일대 유성 복합터미널과 BRT 환승센터를 짓는 유성 광역복합 환승센터 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네. 지난해 9월 시행사 KPIH가 신청한 이 유성 광역복합 환승센터 개발 계획 변경안이 최근 국토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상 7층이던 상업시설과 오피스텔은 지상 10층으로 늘었고요. 주차장도 지하 3층에서 지하 6층의 규모로 변경됐습니다. 전체 건축 면적이 5년 전 무산됐던 계획보다 11만 제곱미터 이상 늘었습니다. 네. 또 부재 들어설 행복주택 건축 면적도 는 가운데 공공시설인 유성보건소가 지난달 초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박 기자, 이르면 오는 네. 8월 중 착공될 전망인데 시공사 선정 등 아직 넘어야 할 사안은 많다고요. 네, 건축 허가는 물론 시행사 측과 대전도시공사와의 토지 매매 계약 등 행정 절차가 남아있는 데다 아직 시공사 선정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이 세부 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이 토지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면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더불어서 시공사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네. 이 상업시설이 늘어난 만큼 지역 상생 방안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곳을 거점으로 해서 그 주변 지역으로 개발의 효과가 파생돼야 하는데 이 광역복합 환승센터 안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시민단체의 지적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대전시는 빠르면 8월 착공을 시작해서 오는 2021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예. 차질 없이 마무리돼서 유성의 교통 여건이 빨리 개선이 되고 지역 발전도 견인되길 바랍니다. 20세 이하 남자 월드컵 축구 대표팀이 36년 만에 4강 진출을 확정을 했는데 네. 특히 예산 출신의 골키퍼 이광현 선수, 또 대전 시티즌 이지솔 선수 등 4명의 우리 지역 선수들의 활약에 이목이 쏠리고 있죠. 네, 그 세네갈과의 8강전 참 이보다 더 짜릿한 드라마는 없었죠. 아마
시청하셨던 분들 참 재밌었을 텐데요. 이 대표팀은 3대3으로 연작 후반까지 접전을 펼친 뒤 승부차기까지 갔는데 처음 이딴 실축에 패배 위기에 몰렸지만 예산 출신의 골키퍼 이광현 선수가 세네갈 선수의 결정적인 슈팅을 막아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면서 기적 같은 4강행을 이끌었습니다. 네. 이 예산 중앙초등학교 재학 시절 이제 그저 공이 좋아서 축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젠 대표팀의 주전 수문장이 됐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세네갈의 2대1로 끌려가던 후반 추가 시간에 이강인의 코너킥을 헤더로 연결해서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린 이지솔 선수도 K리그2 대전 시티즌에서 활약 중입니다. 수비수지만 맞춤 전술 상황에 적극적으로 공격에도 가담해서 골 넣는 수비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네. 또 이 밖에 193cm의 장신에서 나오는 강한 헤더 능력으로 한일전에서 골을 터뜨린 오세훈과 또 미드필더 김세윤도 각각 아산 무궁화와 대전 시티즌에서 활약 중입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 선수들의 선전 속에 대표팀은 내일 새벽 에콰도르와 결승 티켓을 놓고 4강전에 나서는데요. 이들의 활약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예, 내친 김에 결승까지 가고 우승컵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응원해야겠습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특별한 사건 사고는 없었습니다. 뉴스브리핑 박장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충청남도가 도민안전보험에 가입해 홍수,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이나 폭발, 화재, 붕괴 등 사회재난 사고로 사망 후유 장애가 발생할 경우 1,0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타보험과 중복보상이 가능하며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사고를 당해도 보장받을 수 있고 충남에 주소지를 둔 도민이면 전입신고 시 자동 가입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밀리언셀러 작가인 김홍신 문학관이 논산시 내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집필관과 문학관으로 조성됐으며 작가 집필실과 레지던시 창작 공간, 상설 전시실, 열린 극장 등을 갖췄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까지 충남 남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6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정치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분석합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정치광장.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만 가능한 특례시의 지정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천안시의 특례시 승격을 추진하기 위해 특례시 지정 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천안시의 특례시 승격 추진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천안의리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완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완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요즘 국회 공전 중인데 요즘 주로 어떤 활동 하시나요? 국회가 공전 중이어서 우선은 지역구 그동안 행사 못 다녔기 때문에 인사도 다니고요. 네. 주로 이제 토론회를 지난달에도 한 6건 공부하고 토론회하고 입법 준비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이 천안시의 특례시 승격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먼저 이 특례시라는 것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먼저 특례시에 대한 논의 시작은요. 지난 3월 29일 날 정부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네. 현행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법에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에 행정이나 재정에 대해서 그 특성에 따라서 법률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었는데 네. 여기에 다시 100만 이상 대도시를 에 대해서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 재정 운영에 대해서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법안을 낸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도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이렇게와 대도시가 있었는데 이거에 더해서 이제 100만으로 규정하는 특례시를 지정한 거고요. 예. 성격으로 보면 특례시는 광역시하고 기초자치단체 중간적 성격을 띠지만 그 행정적, 재정적 권한은 광역시 수준으로 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천안의 현재 인구는 어느 정도가 되죠? 천안이 지난 연말 기준으로 해서 67만 명 정도가 예. 천안 인구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개정이 필요한 거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특례시로 승격이 되면 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이 늘어나고 또 광역시 수준의 행정과 재정적 권한을 갖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우선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중앙사무에 대해서요. 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고한 총 한 189개 정도를 지방으로 이양하라고 권고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만약에 특례시가 지정된다면 네. 중앙사무를 광역 거치지 않고 직접 특례시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요. 아울러서 지방재정 확대함에 있어서도 지금은 지방교육세나 취등록세, 면허세 등 지방 소비세 등에 대해서 광역 단위에서 이제 그 세금을 걷고 배분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정 특례시하고 배분 조율이라든지 직접 세를 거둘 수 있는 이런 권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략 작년 기준으로 해도 만약에 천안이 이렇게 특례시로 된다면 수백억의 지방재정 확대가 예상되고 그에 따른 뭐 직접적인 행정을 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죠. 네. 이 기존의 중앙사무가 아까 그 180여 개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또 행정기구도 대폭 확대가 되겠고요. 또 이 자치 분권 강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자치분권에 있어서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다층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광역, 그다음에 지자체 뭐 이렇게 읍면동 그 사이에 또 이제 뭐 특별시나 뭐 자치시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사무양으로 보면 대표적으로 각종 건축허가나 택지개발, 농지 전용 허가 신청 뭐 이런 곳은 굉장히 지역 특성에 맞춰서 신속하게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요. 그 역시 행정 서비스도 5급 이하 직급별 기관별 정원책 정도 특례시가 지정되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세 관련돼서 지방 재정에 대해서도 확대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치분권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천안시의 지난 연말 인구가 67만이라고 하셨는데 이 네. 특례시 승격 추진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재 특례시 관련돼서 정부와는 100만 명 이상을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정동영 의원님께서는 인구 기준에 도청 소재지 그러니까 전주하고 청주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가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수도권의 성남 지역을 지역구로 갖고 계신 우리 신상진 의원님께서는 인구 기준을 100만에서 90만으로 해서 90만 이상 되는 도시도 특례시로 하자라고 하는 이렇게 법안이 제출됐는데요. 네. 저는 어저께 우리 14분의 의원님과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 기준을 좀 나눠서 하자. 수도권은 100만 명, 비수도권은 50만 기준으로 해야지. 네. 만약에 수도권 100만 명 기준으로 한다면 수도권만 집중돼서 지정되고 아마 지방에서는 창원 하나 지정받고 이후에는 향후 100만 명 될 수 있는 도시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어저께 지방 자치법을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예. 네. 이 수도권에는 아무래도 100만 이상의 도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특례시 지정이 수도권에만 쏠릴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국가 균형 발전에도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네. 우리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을 국정 철학으로 갖고 있는데 정부안대로 100만으로 하면 수도권의 수원, 고양, 용인 3개 도시하고요. 네. 비수도권의 창원 이렇게 4군데만 지정을 받게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지금 지방의 인구가 감소되는 게 전반적인 현상이고 그렇죠. 이런 속에서 지방 소멸론까지 나오는 마당에 이 특례시 지정이 또다시 수도권에 집중된 행정적 특혜를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은 옳지 않다. 그래서 동료 의원님들과 그렇게 좀 합리적으로 조정하자. 지방은 50만 되는 도시를 다 해봐도 천안하고 전주, 청주, 포항, 김해 그리고 창원 이렇게가 현재 50만을 예. 상회하는 6개 도시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출한 50만 기준으로 해도 수도권에는 3개, 그 비수도권에는 6개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많은 의원님들과 일부 정부에서도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예. 그럼 이번에 그 발의하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제일 큰 거는 특례시 지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예. 수도권의 경우는 100만 명 이상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현 정부안을 유지하고 비수도권은 50만 이상 예. 대도시로 하는 것을 이제 골자로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꼭 이렇게 인구 중심으로만 할 건지 거기에 경제적 요인, 행정적 수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근거, 법적 근거를 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이 특례시 지정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 이 발의하신 그 의견에 대해서 그 공감대 형성이 중요할 텐데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우선 수도권을 제외하고서는요. 네. 우선 청주 의원님들이 4분 계시는데 청주시도 그렇고 동일하게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김해시도 이번 대상이 되는데 우리 민홍철 의원님은 김정우 의원님도 공동 발의해 주셨고 포항시는 또 우리 당이 다릅니다. 네. 한국당인데 김정재 의원님하고 박명재 의원님도 흔쾌히 네. 동의를 해주셨고 전주시는 며칠 있다가 개최할 토론회에서도 공동 후원을 해주시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특례시 지정에 대한 필요성과 더불어서 규정하는 기준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좀 구분해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함께 천안시의 특례시 승격을 모색하기 위해서 국회 토론회도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 19일 수요일 날 국회에서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공동주최로는 당연히 우리 충남 천안과 충북 청주, 경북 포항, 경남 김해 의원님들이 직접 참여하시고요. 후원으로는 우리 천안시하고 전주시가 함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례시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어떻게 특례시 지정 기준이 될 것인가를 전체 열어놓고서 우리 전문가, 지방행정학회와 연구원 등등을 모셔서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예, 이 특례시 지정이 행정기구의 확장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지역민들의 삶에 또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 그런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같이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앞으로 이 천안시 특례시 승격 추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나가실 계획이신지? 우선 어저께 이제 대표 발의를 했기 때문에 국회가 정상으로
이제 시작이 되면 예. 이 지방자치법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안과 동료 의원님들이 제출한 안을 공동으로 병합심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19일 날 토론회를 잘 전문가 의견들을 통해서 논의가 모여진다면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담당 상임인 안행부 의원님들과 법안소위 의원님께 적극적으로 특례시 지정 기준의 합리성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는 일들을 동료 의원님들하고 함께할 예정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천안시의 특례시 승격 추진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조간 브리핑입니다. 금강일보는 관건으로 떠오른 트램 지하화 예산이란 제목으로 트램이 지속가능한 대전 구현의 핵심 인프라로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지하화 구간에 대한 정부 예산 투입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전일보는 대전 충남 중기청 1급 승격되나란 제목으로 대전 충남 중소벤처기업청을 1급청으로 격상하거나 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을 따로 떼어내 신설하는 두 가지 방안을 대전 충남 중기청이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중도일보는 충청정치 위상 국회 의석수에 달렸다란 기사에서 내년 21대 총선은 앞두고 충청권 위상에 걸맞은 국회의원 의석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충청투데이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출범 1년 긍정평가 우세란 타이틀로 자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했습니다.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송환,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6월 11일 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